손에 잡히는 쉐이더 구강 아크탄젠트. 네, 이번 시간에는 이 HSB라고 시작되는 문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있는 예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요. 좀 확대를 해본 다음에 메인 함수를 바로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GL 플래그 코드를 이제 레솔루션 해상도로 나눔으로써 현재 갖고 있는 좌표를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노멀라이즈 했고요. 그 값을 이제 st라는 변수 이름에다가 담아 놓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칼라라는 변수를 백스리 변수를 만들고 이제 그 칼라에는 어떤 사용자 정의 함수의 리턴 값을 칼라에다 넣어주는데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살펴봤더니 hsb2rgb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hsb2rgb가 있고 또 그 위에는 rgb2hsb 함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색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RGB도 있고 CMYK도 있고 HSB도 있습니다. 그런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은 생략을 하겠고요. 자, 이 함수는 그래서 유출을 해보자면 RGB 값을 HSB로 환산해주는 그런 함수가 되어 있고 밑에 것은 HSB를 RGB로 환산해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소스 코드는 상당히 조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것을 공부하면서 제대로 이 소스 코드를 분석하진 않았어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했었냐면 그냥 필요할 때 RGB나 HSB 간의 색 변환 작업이 필요할 때 이니고 킬레즈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곳에 보시면은 그 이니고 킬레즈가 작성한 함수의 그 주소가 나와 있는데 그냥 들어가서 찾아서 쓰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이 소스 코드를 굳이 분석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분석을 해보실 분은 해보셔도 괜찮지만 굳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 분석을 해보자면 HSB를 RGB로 바꿔주는 것이고 유추할 수 있겠죠? 그 백스리 값의 첫 번째는 H에 해당하겠고 그 두 번째 인자는 S 그리고 세 번째 인자는 브라이트니스에 관여를 한다는 것을 이제 유추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봤더니 그 X 값에 따라서 좌표 0에서 1 사이로 노멀라이즈한 그 좌표의 X 값에 따라서 즉 0에서 1로 커짐에 따라서 휴 값이 바뀝니다. 봤더니 빨간색에서 이런 식으로 다시 빨간색으로 돌아오는 휴의 한 번 주기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 값, 그 saturation, 그것은 1로 그냥 동일하게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brightness는 Y 값이 커짐에 따라서 brightness도 증가하게 코드를 만들어 놨는데요. 보니까 실제로 아래쪽에서는 brightness가 0에 가깝기 때문에 검은 빛의 색을 확인할 수가 있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선명한 색깔의 화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별로 어려운 코드는 아닙니다. 다만 뒤에 나올 이제 뒤에서 이 친구를 하게 되는데 이 친구에서 그 HSB2 RGB를 써야 하기 때문에 그 함수를 잠깐 소개해주는 정도의 의의가 있는 그런 코드였던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코드를 분석해 봅시다. 자, 뭔가 갑자기 난이도가 올라간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 코드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함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번 시간의 주제인 아크탄젠트 함수입니다. 아크탄젠트 함수는 자, 제가 오늘은 손필기가 아니라 한번 타블렛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하나 그리고 그 아크탄젠트는 자, 먼저 그 쓰임새를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보통 이 첫 번째 신텍스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아크탄젠트가 뭐죠? 각도를 반환해주는 함수죠. 그 기울기 값을 인풋으로 넣어주면 그 기울기에 해당하는 각도를
리턴해주는 함수가 되겠는데, 자, 그 기울기 값은 x분의 y죠. 그래서 y 먼저 넣고 x를 넣어줍니다. y와 x를 넣어주면 그 x와 y가 이루는 기울기에 해당하는 각도를 리턴해줍니다. 플롯 값으로. 자, 설명을 좀 드려보면 아크탄젠트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쪽 방향으로 갈수록 커지고요. 이쪽 방향으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자, 그 이루는 각도가 이 위치에 해당하는 녀석은 0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올라갈수록 파이 값으로 리턴이 값이 됩니다. 3.14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은요. 0에서부터 쭉 이렇게 갈수록 마이너스 파이 값으로 값이 리턴이 됩니다. 자, 이게 A탄, 아크탄젠트 함수의 뭐랄까 패턴인데요. 이것을 한번 좀 필기를 해 두셨다가 아크탄젠트를 쓰실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새롭게 꺼내 보시면서 확인을 굳이 이곳에 와서 막 복잡한 영어를 읽지 않고 이 그림 하나만 보면은 언제든지 바로바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필기를 따로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코드를 봅시다. 이 코드는 제가 이 HSP2 RGB 사용자 정의 함수만을 제외하고 메인 함수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직접 짜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멀라이즈 0에서 1 사이로 노멀라이즈 된 그 좌표를 만들어 봅시다. 102 코드. 자, 그리고 나서 gl flag code.xy를 해상도로 나눠주고요. 일단 적어놓고 설명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코드 곱하기 2점 마이너스 1점. 자, 이거는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색깔을 저장할 변수 103 컬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아까 이 화면을 좀 보시면, 이 결과 화면을 좀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위에서는 RGB가 Hue 값이 X에 따라서 쭉 스펙트럼이 펼쳐졌다면, 이 밑에 있는 예시에서는 스펙트럼이 어떻게 펼쳐지죠? 중심으로부터 해당 좌표들이 이루는 각도에 따라서 Hue 값이 스펙트럼이 펼쳐집니다.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브라이트니스는 냅두고 세츄레이션을 바꿔야겠습니다. 그 중앙으로부터 해당 좌표가 갖고 있는 거리에 따라서 사츄레이션 값을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으로부터의 거리가 작으면 세츄 값을 확 떨어뜨리고, 그리고 중앙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색을 좀 더 비비드하게 넣어주는 그런 결과 값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것을 만들려면은 중심으로부터의 각도를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각도에 따라서 색의 스펙트럼을 펼쳐줘야 되기 때문에, 자, 각도를 구해봅시다. 플롯 앵글, 그리고 나서 자, 아크탄젠트 코드.y 코드.x.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두 번째 썼던 이 코드의 역할을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좌표를 노멀라이즈 해서 0, 1, 1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했지 않습니까? 먼저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1을 빼줬어요.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1을 빼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친구는 어떻게 되죠? 곱하기 2를 해도 0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하는 순간 마이너스 1이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이 친구는요, 곱하기 2를 해준 뒤에 마이너스 1을 해주면 1,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죠? 자, 이 친구는요, 곱하기 2를 해준 다음에
1을 빼주면 역시나 그냥 그대로 1,1이 되겠네요. 이 친구는 아이고 곱하기 2를 해준 뒤에 1을 빼주면 마이너스 1,1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뭐 한 거냐면 이 원래 원점이 여기 있었죠. 근데 이렇게 곱하기 2 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해주면 원점이 이곳으로 바뀌어요. 원점이 이곳으로 바뀌고 그래서 여기가 0,0이 된 다음에 거기서부터 1, 1 이런 식으로 그 좌표계가 조금 변형이 됩니다. 화면의 그 원점을 화면의 중앙으로 옮겨놓고 화면 오른쪽 끝까지를 1로 노멀라이즈 시킨 그런 좌표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굳이 원점을 그 화면의 중앙으로 옮긴 이유는 보시면은 제가 의도하려는 그 화면이 화면의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좌표 변형을 일부러 가해준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화면의 중심은 여기에요. 원점은.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아크탄젠트로 앵글 값을 넘겨주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부터 0, 파이, 마이너스 파이가 되겠죠. 근데 저는 이 점에서 3.14와 마이너스 3.14가 분절되죠, 갑자기. 그게 조금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앵글에다가 파이라는 값을 더해줄 거예요. 자, 파이는 define을 해줘야겠죠. 파이라는 값을 define 해주고 앵글 값에 파이를 더해주면 어떻게 되죠? 우리 이런 식으로 리턴이 됐던 녀석이 이제 요게 마이너스 파이가 아니라 0이 되고요. 여기가 2파이가 되죠. 그래서 이쪽을 중심으로 0부터 쭉 2파이로 순차적으로 커지는 그런 리턴 값을 갖게 되는데 사실 뭐 의미가 그렇게 크진 않겠네요. 의미가 크진 않을 것 같고 그냥 이건 제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보기가 좋을 것 같아서. 자, 그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 자, 색의 스펙트럼이 몇 주기가 도나요 지금? 한 주기가 돌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앵글 값을 제가 곱하기 2를 하면은 주기가 여러 번 돌아요. 근데 지금 딱 이 화면은 휴 값이 한 주기가 돌죠. 그 말은 0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다 돌았을 때 요 끝 값이 2파이가 아니라 1이 나와줘야 돼요. 왜냐면 요 함수를 정의한 이니고 퀼레즈가 그렇게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 한 주기가 돌 때는 0에서 1까지가 한 주기다 라고 이니고 퀼레즈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2파이 값을 1로 매핑 시켜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앵글을 2파이로 나눠주면 되죠. 2.파이.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픽셀이 화면으로부터 이루는 각도에 따라서 앵글 값에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어렵죠? 처음 설명을 들으시면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설명을 제가 좀 천천히 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말이 오늘은 좀 상당히 빠른 편이죠. 설명드려야 될 게 많아지면은 제 마음이 조금 급해지는 바람에 자, 우리 각도를 구했으니까 중앙으로부터의 거리를 계산을 해줘야겠네요. flow dist 만들고 자, 거리 반환 함수는 distance를 쓸 수도 있고요. 혹은 length라는 녀석을 쓸 수도 있어요. 자, 근데 length가 좀 더 빠릅니다. 왜냐면 length에 들어가는 매개 인자가 좀 더 적어요. 자, length는 뭐냐면 자, length는 그냥 좌표 하나만 넣어주면 돼요. 하나만 넣어주면은 그 좌표가 원점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원점과 그 좌표가 이루는 그 거리가 리턴됩니다. 근데 반면에 디스턴스는 무조건 원점과의 거리가 아니라 저희가 지정해주는 두 점과의 거리를 리턴해줍니다.
아직 그 차이를 아시겠죠? 근데 저희는 뭐 두 점으로 원점과 특정 좌표를 잡아도 되지만 원점은 언제나 고정된 디폴트이기 때문에 굳이 디스턴스를 쓰지 않고 랭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랭스 코드를 하면은 현재 픽셀이 갖고 있는 좌표가 원점과 이루게 되는 거리 값이 디스트에 리턴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컬러에 우리 HSB를 RGB 값으로 반환해주는 함수를 쓰고요. 백스리 값이 필요하네요. 자, 일단 hue는 뭐였죠? 앵글 값으로 넣었고 saturation이 디스트고 그 다음 brightness는 1로 갑니다.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GL flag color를 104 color 1 해주면 자,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조금 변형을 줘볼까요? 이 앵글 값에 제가 파이를 넣어줬는데 그 값을 이렇게 조금 변형을 주면은 뱅글뱅글뱅글 이렇게 화면이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사인 값으로 시간 변수를 넣어주면은 계속 뱅글뱅글 돌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자, 앵글에 우리는 2파이 값을 나눠줘서 0과 1 사이로 노멀라이즈 시켜줬지만 그 노멀라이즈 된 값을 다시 한번 키워주기 시작하면 자, 우리 사인은 잠시 키워주기 시작하면 말했듯이 휴 값이 빨간색에서 다시 빨간색으로 돌아오는 그 주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죠? 아이고 어지럽네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아크탄젠트의 활용법과 그리고 디스턴스, 랭스 메서드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설명이 좀 어려웠는데 다시 한번 제 설명 강의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아크탄젠트와 랭스 함수 철저하게 익히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